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최근에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막 상한가도 가고 난리가 났죠. 근데 1월 첫째 주부터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4만 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져서 거의 한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지금 뭔가 앞으로 막 되게 막 뭔가 막 실적이 막 이런 어떤 계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게 미래 가치가 개선되는 부분이,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폭등하거나,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이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서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트리온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쵸? 램시마, 그쵸? 램시마, 허주마, 뭐 유플라이마, 그쵸? 뭐 이런 다양한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발표를 해서 정말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고, 제가 옛날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처음에 상장한 게 2008년도입니다. 이때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오 뭐였던 것 같은데 이게 우회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사실 뭐 중간중간 말도 많았죠. 이쪽 구간에서는 주가 안 올라간다고 서정진 회장이 막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에 막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37만 원 여기는 코로나 그 당시에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그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오버된 경향이 조금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구간은 2018년입니다. 뭐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그 이후인데,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있죠?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합병에 대한. 자, 그러면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합병으로 인해서, 그쵸? 일을 막 다양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뭐 이런 소모되는 자원들을 싹 다 모아서, 그쵸?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 때문에 뭐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약주들이 전체적으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주들이 정말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크죠.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근데 금리 인하를 우리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뭐 성장주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기가 있고 동결하는 기간이 있고 금리 인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금리 인하 기간에는 성장주가 상승한다. 근데 왜 장려되는 성장주가 상승했을까요? 금리 인상을 했고 인상한 폭도 사실상 유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죠. 근 한 30년 내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성장주가 상승을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질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거리가 지금 셀트리온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 그렇죠? 금리에 대한 그 기준치 자체로 인해서 무언가 제약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왜 그런지도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다른 종목군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헬스케어는 이제 12일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합병 상장이 완료가 돼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자 다음에 이제 합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그쵸, 셀트리온 제약이죠. 그래서 여기 1월 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12일 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없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타겟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베이스로 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올바이오, 그쵸? 뭐예요? 신고가예요. 그쵸? 12월 달 신고가.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뭐예요? 신고가. 그쵸? 그리고 HLB, 이거 보세요. 뭐 신고가예요. 그렇죠? 한미약품 보세요. 뭐 신고가죠. 그렇죠? 다 다른 종목 다 똑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23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서 2차 전지, 이거 뭐예요? 성장주. 그렇죠? 반도체, 이거 뭐예요? 성장주. 그렇죠? 반도체가 성장주가 아니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요로는 성장이 만약에 어렵다고 칩시다. 그것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어렵다고 치지만, 이건
뭔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00번 감안해서 그렇죠. 사이클에 타는 것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에 새로운 수요가 하나 딱 더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의 이런 상황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제약주들은 정말 제약주들 어려웠어요. 금리 인상이. 왜 그러냐면 제약주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역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제약주의 시대가 왔다. 즉 가격적으로도 그렇죠. 2차 전지다 반도체보다 낮고 그리고 성장성에서도 2차 전지다 반도체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제약주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과 HLB가 대장입니다. HLB가 둘의 분야는 달라요. HLB는 신약 개발 쪽 그리고 셀트리온은 시밀러 쪽인데 둘의 분야는 다르지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왜? 이럴 때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대장주가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확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섹터 즉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외적인 환경 즉 매크로 환경이 갖춰지는 즉 금리에 대한 영향이나 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부터 조금씩 풀려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돼요? 정말 큰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왜? 신고가니까. 그리고 신고가는 선반영받는 구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도달하는 가격대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그쵸. 그 지점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제약주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기준해서 제약주가 움직일 거다. 거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HLB까지 붙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그쵸. 집중을 했을 때 시장에서 그쵸 초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제가 가격 분석을 할 건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자 지금 연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쵸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방에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1월달 내내 진행을 하고요. 연초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하는데 그쵸 무료로 하지만 오픈을 합니다. 근데 딱 1000분 한도로 제안을 받아서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뭐예요? 신고가. 셀트리온 제약 뭐예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약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셀트리온만 신고가인가요? 셀트리온 제약만 신고가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되는지 볼게요. 자, 마침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오늘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자 먼저 딱 보여드리면 1월 1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펙트 폴라리스 오피스. 그쵸? 시간 보시면 시간 특이합니다. 8시 50분 그리고 8시 51분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장 시작 전에 그냥 시장가 매수 가격 정하지 마라. 그냥 시장가로 때려 박아라. 왜? 신고가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에이펙트. 자, 내용 보면 에이펙트 오늘 3% 정도 상승 구간. 그쵸? 근데 신고가 구간 제가 1월 9일 날 원래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요날 제가 다른 거 한다고 못 샀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같은 여기 어저께 눌리고 나서 그쵸 재상승 구간에 공략을 했고 여기서 들어가는 종목은 모두 그쵸 모두 스윙급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이 2주 안에 다 털고 그냥 싹 다 나온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면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14%까지 강세 구간이 나왔다. 그렇죠?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고 이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죠. 아무 순환매나 막 2차 전지 갔으니까 다음에 반도체겠지. 그리고 반도체 뭐 길복지키게 하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3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직 장중이지만 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지금 바이오 종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이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를 그렇죠?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가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 바이오 보면 12월 28일 그쵸 요날이에요. 요날 28일 요날 그쵸. 자 시가 1.47% 그리고 종가 6.38%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 또는 신고가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그랬는데 못해도 제가 이 구간 12월 21일 날에는 공략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시가에 들어가죠. 시가에
그쵸? 시가에 들어갑니다. 28일이 두 번째 매수인지 아니면 첫 번째 매수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일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여기 있네요. 12월 22일 날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돼 있죠. 8시 54분, 54분, 53분. 뭡니까 이게? 장 시작 전. 그쵸? 시장가 매수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박아라. 이렇게 매매를 왜요? 신고가니까. 그쵸? 레고캠바이오 22일 언제예요? 요 날이에요, 요 날. 그쵸?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10% 상승세.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6% 상승세. 그리고 그 다음날 6% 또 상승세. 이날 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빠지지만, 그쵸? 저까지 그죠? 근데 저는 요 날, 그쵸? 요 날 다 매도합니다. 왜? 하락하면 전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하는 가격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난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에 매도한다. 그렇죠? 하락하는 걸 보고 그랬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20% 이상. 기간 얼마? 2주일 최대. 그렇죠? 최대 2주일.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신고가 매매. 자,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 막 손절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제가 이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강의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입장하셔서 신고가 매매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배워요.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무료로 진행하느냐?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진짜 배워요. 신고가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요.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요 번호로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 시노펙스, 테크윙, 시노펙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이게 언제 지금 12월 22일입니다. 그 이후로 한 1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적을 하는지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가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무료입니다. 근데 정말 채널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그쵸 수익 모델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저가가 나왔습니다. 22평 지지 받고 있고요. 22평 이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관없습니다. 그쵸? 상관없어요. 여기서 매매 전략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저는 예상을 하지 않아요.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지지받겠네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지받고 반등할 때 가격대를 잡고 그래야 나는 싸게 잡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어떻게 뽑아내는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쵸 가격대에 대한 부분 즉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할 수도 있고 그쵸 관련된 뭐 바이오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셀트리온의 가격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셀트리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까지 그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짜리 너무 긴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역시나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셀트리온 그쵸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번거롭다 싶으면 그냥 숫자 3이라고 딱 그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셀트리온을 그 베이스로 한 전체적인 제약주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가격과 이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변경을 시켜서 그쵸 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고가는 중요하고 시장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왜 공략했는지 어느 정도의 공략을 해야 되고 다른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